태양계란 실로 굉장한 곳입니다. 이 태양계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왕성 너머에는 카이퍼데라고 하는 얼음 소행성으로 가득 찬 끝없는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면 가끔 작은 천체를 볼 수 있는 산란 분포대가 이어져 있고, 그것을 더 넘어서면 어딘가에 쌍둥이 무인 탐사기인 보이저가 외계 문명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골든 레코드를 싣고 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보이저 1호까지의 거리는 220억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보이저 1호는 인간이 우주로 보낸 것 중 가장 멀리 갔지만 아직 태양계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려면 아직 1만 년은 더 날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태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표지가 있더라도 보이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상 태양계의 경계는 상당히 뚜렷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계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얼음 파편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역에 둘러싸여 있다는 설이 있는데요. 지구로 날아오는 장주기 해성은 이곳에서 태어나지만 그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단지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친 우주 공간과 아득히 먼 곳에 있는 항성들이 내뿜는 빛뿐입니다. 그럼 오르트 구름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연구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연구의 역사. 하늘을 가르는 혜성의 모습은 가히 장관입니다. 아마 이런 광경을 본다면 절로 감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혜성 중에는 일생에 단 한 번 지구 곁을 지나 우주 끝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타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혜성의 길쭉한 궤도를 관측할 때마다 도대체 어디에서 지구로 날아올까 하는 의문에 종종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태양계 끝에는 마치 꿀벌집처럼 혜성이 모여있는 구름이 있고, 그것이 장주기 혜성의 발생원이 된다는 설을 처음 주창한 것은 에른스트 웨픽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 아메리카로 불리는 것처럼 이 가상천체에도 오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천문학자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얀 오르트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은 더 나중의 일이지만, 그는 선행 연구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가설을 세워 자세하게 해설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딴 오르트 구름이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르트는 장주기 혜성의 궤도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궤도상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낮고, 먼 곳에 있는 덩어리 같은 곳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중력이라는 자극이 가해지면 혜성이 튕겨져 나오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장주기 혜성의 속도와 궤도를 분석해 혜성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리와 반경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르트 구름 자체를 직접 보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존재를 증명할 만한 간접적인 증거는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가상의 천체에 불과합니다. 형성. 태양계는 어떻게 이런 영역을 갖게 된 걸까요? 이 의문에 답하려면 46억 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 주변에 있는 천체와 같은 나이이기 때문이죠. 이 천체들은 모두 태양 주위를 도는 원시 태양계 원반이라고 하는 가스와 먼지가 많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장소에서는 원반에서 소형 암석 행성이 생겨나고, 태양에서 떨어진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거대 가스 행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곳은 얼음과 다른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남겨집니다. 나이가 어린 거대 행성들은 혼합물 조각이 있는 궤도에 영향을 주면서 마치 탁구처럼 조각들의 교환을 거듭하는데, 이때 조각끼리 부딪혀 이곳저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러한 조각의 교환이 거대 가스 행성 자체에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거대 행성은 당초 위치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목성은 태양보다 가까운 위치로,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태양에서 더 떨어진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행성 형성에 사용되지 않은 재료는 최종적으로 모두 태양계 끝에 있는 3개의 구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체가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는 해왕성 너머 카이퍼대,
두 번째는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천체가 길쭉한 궤도를 그리는 산란 분포대. 그리고 세 번째가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진 오르트 그룹, 원시 태양계 원반이 남긴 물질이 모인 장소입니다. 구조와 조성. 오르트 구름은 경이로운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르트 구름 안쪽 끝까지의 거리는 태양 지구 거리의 200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해요. 오르트 구름의 바깥쪽 끝은 태양에서 1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행성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거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얼음 조각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물, 메탄,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천체가 약 1조 개나 존재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원형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천체들이 정기적으로 조금씩 궤도를 바꿀 때 얼음덩어리가 아름다운 꼬리를 남기면서 태양계의 안쪽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면 왜 혜성이 천공의 모든 방향에서 지구로 날아오는지에 대한 의문도 설명됩니다. 하지만 오르트 구름은 단순히 얼음 방패처럼 빽빽하게 태양계 주변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천체끼리의 거리가 수백만 킬로미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이론상 오르트 구름은 안과 밖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은 도넛 모양, 바깥쪽은 공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쪽 끝을 넘어가면 태양의 중력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태양계의 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안쪽 밀도가 더 높고 혜성의 핵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이 안쪽 부분에서 바깥쪽을 향해 정기적으로 물질이 공급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 부분의 도넛 모양은 서서히 사라지고 점점 안정적인 구체를 가지게 됩니다. 오르트 구름의 수수께끼.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오르트 구름을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가 있는 곳은 오르트 구름 내부이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습니다. 둘째, 오르트 구름은 아주 드물고 거기에 있는 천체도 꽤 작기 때문에 햇빛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르트 구름에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항성 주변에서 비슷한 영역을 구해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일일 거예요. 실제로 연구자들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르트 구름 안쪽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는 혜성 외에도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준행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드나인데요. 세드나는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천체 중 하나로 해왕성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길고 기묘한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세드나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1,400년.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세드나는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태양 방향으로 조금 다가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까부터 계속 오르트 구름에서 천체를 밀어내는 수수께끼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이 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항성의 중력에 자극을 받은 건지 혹은 이 지역에 혜성보다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미발견 거대 가스 행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이론에 따르면 행성은 이미 티케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 이름인데요. 그야말로 천체와 딱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이런 행성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연이라고 하기는 힘든 궤도로 지구로 날아오는 장주기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즉, 큰 천체가 가진 중력의 영향으로 궤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목성 규모의 크기를 가진 거대 가스 행성을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쉽게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만약 티케가 실제한다면 아마 태양계에 있는 다른 거대 가스 행성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미 몇 번이나 우리 망원경에 포착되었을 테고요. 남은 일은 이를 찾기 위해 몇 년에 걸친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다시 정비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태양계처럼 연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조차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고 관련 천문학자들을 매일매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 오르트 구름이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분명 이 지역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마칠게요. 하지만 재미있는 영상은 이제부터입니다. 호기심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